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 이승훈 변호사입니다. 제 소개부터 해야 되는데 또 깜빡했네요. 오늘은 여러분들 그 아파트 분양계약 많이 체결하시죠? 상가 분양계약도 많이 체결하시고 요즘에 주상복합도 많기 때문에 그런 분양계약도 체결하시는데 제가 분양계약에 대해서 사기 분양을 당했다라는 이유 등으로 소송하는 거를 많이 해보다 보니까 다들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것들이 좀 공통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몇 가지 알려드리려고 해요. 우선 사기 분양을 안 당하는 방법, 또는 사기 분양을 당했을 때 대처하는 방법, 그리고 좀 더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방법, 뭐 이런 게 있을 텐데 여기 대해서 간단히만 말씀드릴게요. 우선 아파트, 뭐 제가 일단 여러 사건들이 있어요. 뭐 아파트 옆에 경전철이 들어오기로 했는데 안 들어왔다. 아파트 옆에 지하철, 어, 아파트 지하와 지하철 사이가 연결되는 통로가 개설되기로 했는데 안 됐다. 나는 그걸 다 믿고 분양계약을 체결했고, 그렇게 하면은 아파트 값이 많이 오를 거라고 생각해서 했는데 그게 안 됐다. 옆에 국제중학교가 들어오기로 했는데 안 들어왔다. 대학병원이 들어오기로 했는데 안 들어왔다. 뭐 많아요. 그렇게 속였다 나를. 그렇게 해서 분양계약 취소하겠다. 생각보다 분양대금보다 이제 시가가 많이 오르지 않으니까 이제 손해가 나는 거죠. 또는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주변에 공동묘지가 있다는 거를 몰랐다. 근데 갑자기 집에 들어와 보니까 공동묘지가 있다. 이거 집값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인데 나에게 고지하지 않았다. 계약을 취소해야 되겠다. 분양대금 반환해라. 이런 소송들이죠. 우선 이 소송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내가 지금 속고 있는지 계약 체결할 때까지는 몰라요. 그래서 분양 신청하고 계약 체결할 때까지 몰라요. 그래서 미리 이렇게 뭐 홍보물들이 있죠. 팜플렛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리고 뭐 TV 광고, 신문 광고들을 미리미리 이렇게 모아두세요. 그렇게 나에게 광고를 했다. 나는 그렇게 속았다. 라는 점을 나중에 증명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죠. 근데 여기서 약간 꼼수를 써요. 분양하시는 분들이. 만약에 옆에 대학병원이 들어오기로 했다. 지하철이 들어오기로 돼 있다. 이렇게 수분양자들한테 이야기할 때 뭐 대학병원 예정 이렇게 해요. 대학병원 확정 이렇게 안 하고 대학병원 예정. 예정은 나중에 바뀔 수도 있음을 전제로 한다는 거죠. 그것이 항상 소송상 공방이 돼요. 내가 언제 예정만 된다고 그랬지 내가 언제 확정됐다 그랬냐? 그건 너희들이 알아봐야지. 진짜 확정될지 안 될지는. 경전철이 들어오기로 예정. 실제로 그런 계획이 시나 뭐 어디에 있으니까 나는 예정이라고 한 거다. 실제로 그런 계획들이 있을 수는 있어요. 뭐 경전철 들어온다, 뭐 지하철 들어온다, 환승 통로 만든다, 뭐 이런 것들이 계획은 다 하죠. 계획은 다 하기 때문에 계획은 다 있을 수도 있고, 그러면 내가 그 계획을 보고 예정이라고 말한 것이 무슨 속이는 행위란 것이냐,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 있고, 그러면 사기 분양이 아니다라는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런 사례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선 예정이라고 했냐 확정이라고 했냐라는 부분을 잘 보시고, 확정 또는 뭐 분명하다 뭐 이런 말들이 적힌 홍보물 같은 것들이 있으면 잘 모아두세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이 아파트를 분양하는 회사 말고 그런 홍보를 하는 업체는 또 따로 있어요. 그 분양하는 원래 아파트를 짓는 회사가랑 그 계약을 체결한 분양 대행사 뭐 이런 회사들이 있어요. 이 회사들이 임의로 시행사의 허락을 받지 않고 그렇게 과장 광고를 하는 경우가 많고, 그럴 때는 약간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으면 변론을 하고 시행사에게 직접 책임을 물어서 계약을 취소한다거나, 내가 기대했던 시가와의 차액, 분양대금과 시가와의 차액을 배상 청구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분양대행사들은 영세해서 자력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것이 분양대행사 직원, 보통 이제 아파트 모델하우스나 이제 분양계약 체결하러 가면 분양대행사 직원들이 대부분이에요. 그 중에 시행사 직원 몇 명 없어요. 아예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직원이 시행사 직원인지 분양대행사 직원인지 명확하게 보시고,
시행사 직원이 한 말인지 분양 대행사 직원이 한 말인지 정확하게 확인하고 증거를 확보하셔야 돼요. 시행사 직원이 한 말이면 시행사 직원이 설명한 거면 그것이 나중에 나를 속인 행위가 될 수 있지만 분양 대행사 직원이 했으면 그걸 다시 분양 대행사가 한 말을 시행사가 한 말인 것으로 치환을 하는 전환을 하는 또 복잡한 절차가 있어야 되고 쉽지 않아요. 그래서 시행사 직원을 항상 상의를 하는 것도 좋죠. 보통 계약서 쓸 때는 시행사 직원이 옆에 있는 경우가 많아요. 분양 대행사 직원만 가지고 계약서 쓰진 않아요. 홍보할 때는 분양 대행사 직원만 하는데 시행사 직원이 나오고 시공사 직원까지 나오죠. 자, 여기서 시행사, 시공사, 분양 대행사 말씀드렸는데 보통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게 보통 뭐 유명한 아파트 브랜드들 있죠. 뭐 지금 뭐 특정 사항과는 관련이 없는데 삼성 레미안, 뭐 대우 이편한 세상, 뭐 있죠, 뭐 롯데캐슬, 현대, 아이파크, 뭐 이런 거 있죠. 그래서 만약에 삼성물산이 짓는 아파트라고 쳐요. 그러면 삼성물산하고 계약을 체결하냐? 아니에요. 삼성물산은 시공사에 불과해요. 보통 그런 큰 대기업들은 아파트 직접 짓지 않아요. 직접 짓는 업체는 시행사라고 해서 정말 이름도 한 번도 못 들어본 그런 회사들이 대부분이고, 그런 회사들이 짓고 그 회사로부터 건설 공사를 수주해서 대기업인 삼성물산, 뭐 롯데건설, 뭐 이런 것들이 공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파트를 짓고 분양하는 주체는 시공사들이 아니고 시행사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분양계약 체결할 때 계약 상대방이 시행사일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사기 분양을 당해도 시공사 큰 업체죠. 삼성, GS, 자이, GS 얼마나 큰 회사예요. 그 회사는 돈이 많이 있잖아요. 그 회사 상대로 소송을 할 수가 없고 원칙적으로 시행사 상대로만 할 수 있어요. 근데 시행사는 아파트 다 짓고 나면 자력이 별로 없어요. 뭐 해산해버리는 경우도 많고 청산해버리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실익이 별로 없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공사한테까지 책임을 물으려면 시공사 직원이 나한테 그렇게 허위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나를 속였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어야 되고, 아울러 뭐 분양대금 같은 거를 시행사 명의의 계좌가 아니라 시공사 명의 계좌에도 입금했다거나 뭐 이런 여러 사정들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사실상 시행사는 앞에 내세워진 업체일 뿐 실질적인 계약의 주체, 그리고 아파트를 신축하고 분양하는 주체는 시공사다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여러 자료들이 뭐 그때그때 다른데 제가 일일이 예시를 들 수는 없네요. 너무 많아서. 그런 것들을 모아두셔야 돼요. 근데 시공사들이 여러 가지 법률적 장치들을 많이 사전에 해놓기 때문에 시공사 상대로 소송하기는 쉽지 않아요. 다음으로 이런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해서 무조건 분양계약 취소하거나 시가와 분양가 사이의 차액 상당을 배상 청구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그 사람들이 한 말을 고지고대로 다 믿은 수분양자들도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주변에 뭐 공동묘지가 있었다는 사실은 나는 몰랐다. 아파트가 다 짓고 30층짜리 아파트가 지어져서 30층에 올라가서 보니까 그 공동묘지가 보였을 뿐, 아파트 공사 단계일 때, 모델하우스 단계일 때는 땅바닥에 있어가지고 그 공동묘지가 보이지 않았다. 근데 이런 것들은 물론 이제 그 공동묘지가 있다는 사실을 나한테 얘기하지 않았다. 얘기하지 않은 건 잘못일 수는 있지만 공동묘지가 있다는 사실은 공지의 사실일 거예요. 뭐 지도 검색만 해봐도 요즘에 네이버 뭐 지도, 뭐 구글 지도, 뭐 다음 지도 많잖아요. 그리고 또 그게 아니더라도 내가 뭐 주변에 다녀보면 주변에 뭐가 있는지를 자기가 돌아다녀보면 다 알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확인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어요. 그래서 뭐가 예정이라고 했다, 확정이라고 했다고 해서 난 그걸 그대로 다 믿었다라는 점만으로 상대방이 잘못했다, 전적으로 잘못했다라고 인정이 안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좀 심한 것들 있죠. 이 정도는 상대방이 아무리 그렇게 얘기했더라도 내가 한 번 정도는 알아봤어야지 라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은 한번 알아봤지만 알 수 없었다라는 점을 나중에 재판할 때 증명할 수 있게 한번
알아보려는 노력을 했다는 점, 그리고 우선 노력을 하시고, 그리고 노력했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확보해 두세요. 확보해 두지 않으면 나중에 찾기가 어려우니까. 그런 자료를. 그래요. 뭐 오늘 여기까지만 할까요? 뭐 이거 말고도 할 말이 많은데 동영상이 길어지면 보시기가 힘들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냥 궁금한 거 있으면 이메일 보내시거나 이승훈 변호사 사무실로 상담 받으러 오세요. 예, 감사합니다.